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여름철마다 피서지에서는 함께 살던 개와 고양이들을 버리는 사례들이 많아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의 건수가 2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작고 귀여운 애완견들. 언뜻 보기에 강아지 호텔 같지만 이곳은 유기동물이 모여있는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입니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모두 95마리의 유기동물이 접수됐는데 올해는 181마리로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매년 세 자릿수를 유지했던 버려지는 고양이 수가 지난해 1000마리대로 늘었습니다. 번식 횟수가 1년에 두 번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밥도 주고 먹을 걸 다 챙겨주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 등 뭐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이제 번식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은 120마리인데 현재 2배 가까운 23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안락사되는 개와 고양이는 20마리 정도. 하늘로 떠나보내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해도 떠돌이 생활을 하다 온 유기동물이 병에 걸려 결국 자연사하는 건수도 지난 2달간 67마리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유기동물은 폭증하고 안락사는 최소화하려다 보니 대형견은 이렇게 야외에 수용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6년간 도내 18개 시군 동물보호시설에 접수된 유기동물은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유기동물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유기동물 수만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전 지식 없이 그냥 키우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라든지 내 주위 환경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과연 적합한 거 아닌가. 여름철마다 날로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인해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을지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접경 지역인 양구군은 육군 3공병 여단과 아주 특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다리가 붕괴된 상황을 가정해 군 장비를 이용해 소양강을 건너 대피하는 실전과 같은 훈련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양강 상류에 군용 트럭이 커다란 장비를 내려놓습니다. 물 위로 떠오른 장비는 교절, 군부대에서 전시의 비상뗏목으로 사용하는 문교를 만드는 철제 조각입니다. 뒤이어 군부대 보트를 탄 군 장병들이 떨어져 있는 교절을 한데 묶어 길이가 32m에 달하는 문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유사시에 양구 군민께서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 군 장비인 문교를 통해 이렇게 문교를 조립한 군 장병들은 훈련 상황이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리가 끊어져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을 찾아 나섭니다. 단정의 동력을 이용해 시속 10km로 이동하는 문교는 정박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구조가 가능합니다. 을지훈련에 참가해 소양강을 건너 대피하려는 군청 공무원들도 군부대가 긴급 투입한 문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문교를 타고 소양강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교는 700m 폭의 소양강을 건너 제 뒤로 보이는 지상으로 이동합니다. 문교가 사람과 차량을 무사히 옮기는 사이 공중에서 육군 수리온 헬기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진 인명을 구조하는 작전을 펼치고서야 대피 훈련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접경지역에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아요. 그것을 충분하게 소화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저희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하훈련은 을지연습의 하나지만 험한 계곡과 수심이 깊은 하천이 많은 접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민관군이 함께 진행했다는데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편의점 점원과 점주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증상을 입혔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만 14살이 되지 않은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점주를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간단하게 조사만 하고 풀어줬더니 다음 날 다시 찾아와 전날 폭행 장면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제발 떼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축복소니까 한번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 가해자인 학생을 돌려보낸 다음 날 이 학생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점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엔 체포를 안 하고 이제 그랬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 2분기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강원도 소비자 물가는 교통비가 19.4%,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값이 8.9%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를 주도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를 1.2%포인트 웃돌았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은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분기부터 전국 평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8월 2주차 채소류 경매 가격을 살펴보면 대파의 경우 4kg 한 봉지 가격이 8,04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게 올랐고 애호박과 고추 가격도 70%가량 올랐습니다. 과일의 경우 사과와 포도는 작년보다 20-30%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복숭아와 배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이 같은 가격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안전위해 요소 집중점검과 재난대응능력 제고훈련, 캠페인 등 안전실천 활동을 도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올해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낡은 고위험 시설, 도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7개 분야 902곳을 선정해 합동 점검합니다. 뚜르드 DMZ 2022 국제자전거 대회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회로 인천과 경기, 강원도 10개 시군을 경유하는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을 따라 2,000명의 선수가 552.7km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대회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를 시작으로 인천 강화군, 경기도 파주시, 철원군, 인제군에서 구간 시상과 출발 행사를 갖고 오는 30일 고성군에서 폐막합니다.
올 추석을 앞두고 철원에서 벼베기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철원 유리리에서 추수한 벼는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육성한 철기 50호 품종으로 지난해 18농가에서 올해 48농가로 확대 육성한 품종입니다. 철원군은 올해 햅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90헥타르 규모의 농가에서 모두 675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이명석 교수가 개발한 토종 감자 신품종 통일의 기술 이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대와 영농조합법인 삼영농사는 정액기술료 1억 원에 통일 감자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 감자는 휴명 기간이 짧고 기후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 한반도 전역에서 사계절 농사가 가능한 이기작 작물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9월 6일까지 전통음식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통 디저트, 치유 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우리 음식 등 3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과정별로 15명을 선발해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월 15일 기술원 홈페이지와 시군센터에서 선발 교육생을 확정 통보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지원공모사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돌봄과 보호, 요양과 보육 등 주민복지 증진에 적합한 사업이 대상입니다. 최대 13개 사업을 선정하며 마을복지 활성화 취지와 무관하거나 동일한 사업 내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춘천시 자활근로 에코워싱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춘천 지역 자활센터는 중앙자산 키움펀드로부터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에코워싱은 춘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례식장 등 135곳에서 식판 세척을 대행하는 식기 토탈 케어 사업으로 20명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8월 중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당사자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대토론회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맞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달까지 보조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대토론회는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토론회에서 발굴된 의견과 정책은 내년 당초 예산과 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강릉 바우길 산책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강릉시는 바우길 5구간 안목 입구에서 송정해변까지 16구간 오죽헌 메타세콰이어 길부터 선교장까지 17구간 안반대기 운유촌 마을회관부터 멍해 전만대까지 총 3곳 3.1km를 펫 구간으로 정해 배변 봉투함과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펫 산책 구간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관광 혁신사업 이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으로 강릉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업소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인 원주에 조선시대 출판 관련 유물 3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강원 감영에서 판각된 운부군옥과 명의록 같은 자료를 근거로 원주의 책과 출판 문화를 재조명하는 책의 나라 조선 책의 도시 원주 특별 전시전을 오는 10월 16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제전의 연계 특별전으로 독서제전 본 행사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댄싱 공연장 등 원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평창의 대표 가을 축제인 효석문화제가 3년째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이효석 문학선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22 효성문화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양회 측은 올여름 잦은 비로 메밀꽃의 생육이 좋지 않은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 내 확산이 우려돼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평창 백일홍 축제와 2일부터 5일까지 장평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농악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갈마공리에 조성하는 도서관 명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군민들이 응모한 77건의 명칭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리들 도서관, 슬기샘 도서관과 별빛나루 청소년 도서관 등 5개의 명칭을 놓고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한편 홍천 강마공리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실 등을 갖춰 내년 9월에 문을 엽니다. 화천군이 다음 달 중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에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법률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